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오늘도 그 프로아키스 제5장 이산 불의의 변환 DFT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그 DFS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좀 공부를 해봤는데 어제 영상에서는 조금 내용이 좀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좀 설명이나 이런 게 조금 산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보완해가지고 제가 이해한 어떤 DFS, 그러니까 DFT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DFS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발생하는 어떤 이제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 키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돼가지고 좀 같이 좀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DFS하고 Z 변환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제 얘기를 할 때 Z 변환과 DFS의 관계를 볼 때 이제 DFS의 단위원 단위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이제 점을 찍어 나가는 주파수 영역 단위원 이제 주파수 이제 그런 이제 관계가 이제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Z 변화는 이 단위원 그러니까 단위원이 이제 주파수고 그다음에 걔를 이제 우리가 복소수로 이제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는데 확장해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단순하게 단위원에서 이제 주파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이제 있는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찍어 나가는 게 이제 DFS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풀이의 급수가 뭐냐면은 풀이의 이제 급수는 이제 주기 신호죠, 주기 신호. 그 주기 신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주기 신호를 이제 풀이의 급수라면은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주파수 고적파 성분들이 이렇게 이제 급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풀이의 변화는 얘 주기를 무한대로 늘려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급수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는 연속 시간에서는 무조건 이제 주기 신호가 된다. 이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도 보면은 우리가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이제 어떤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이제 Z 변환을 하더라도 단위원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이제 반복되는 걸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IDFS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 이제 불의 급수를 이제 역으로 변환하게 되면은 이제 요 시간이 된 게 나오는데 얘도 이제 주기 신호가 된다.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링을 하든 이제 해가지고 어떤 급수 형태로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제 나오면은 그걸 인버스 트랜스폼 해가지고 시간 영역으로 바꾸면은 항상 주기 신호가 된다.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할 어떤 좀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X1, X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XA는 요거는 이제 주기 신호고, 비주기 신호고, 풀이의 변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풀이의 급수랑, 이거 이제 주기 신호고, 신호의 어떤 그런 이제 어떤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기 신호를, 그러니까 비주기 신호를 뽑아내려 그러면은 이제 주기 신호에서 한 주기만 추출하면은 된다. 그게 이제 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비주기 신호는 이런 이제 비주기 신호가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이제 주기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죠. 주기 신호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한 주기만 주기 신호에서 한 주기만 뽑아내겠다. 주기만 뽑아내면은 이제 비주기 신호 요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파수 샘플링, 그러니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DTFT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비주기 신호를 DTFT를 하게 되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이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얘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DFS라는 걸 얻어내고 얘를 다시 이제 인버서 이제 역변환을 하게 되면 요 DFS라고 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주기 신호가 된다는 얘기죠. 주기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주기 신호를 이제 풀이의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DTFT를 해가지고 연속 신호를 얻고, 우리가 그래서 DSP 신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샘플링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DFS라는 그 급수를 얻었는데, 걔를 다시 이제 역변을 하면은 이제 시간 영역상에서 이제 주기 신호가 된다. 그래서 주기 신호가 된다. 그래서 이제 비주기 신호와 주기 신호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기 신호에서 이제 한 사이클만 이제 뽑아내면은, 그러니까 0에서 n-1 구간만 뽑아내면은 이제 원래 신호로 이렇게 이제 뽑아낼 수 있다.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DFT의 이제 개념이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요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샘플링 간격도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또 이게 엘리엇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까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호 XN 이제 이 여섯 개인 어떤 신호를 우리가 이제 풀이에 이제 트랜스폼 해가지고 샘플링을 하는데, 요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링 했던 얘기죠. 샘플링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이제 전체 주기에서 이제 4개만 하겠다는 거죠. 4개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고조파 성분이죠. 고조파 성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역변환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X2를 이제 X2라는 DFX를 구해가지고 얘를 다시 역변환 해가지고 X2N이라는 걸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 주기를 4등분 한 거죠. 이제 전체 주기를 4등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는 6개인데 전체 주기를 4등분 해가지고 하니까 X2도 이제 4개로 되더라. 4개로 되더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에일리어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4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X4와 X5가 이제 X0하고 1하고 이제 겹쳐졌다. 이게 겹쳐져 가지고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X4와 그다음에 그 X5가 그 X0하고 그다음에 X1과 이제 겹쳐졌다. 겹쳐져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6개로 이제 그 반복되는 주기가 4개로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원래 6개인 그 신호를 복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얘를 만일에 이제 6개를 이렇게 이제 장함수를 해가지고 한 주기를 뽑아내더라도 원래 신호로 이게 복구가 안 된 거죠. 이제 다르게 복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에서도 샘플링 할 때 에얼리싱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시간 영역에서만 이제 에일리싱이 있는 게 아니고 주파수 영역에서도 이제 그 샘플링을 할 때 에일리싱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신호를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예제5는 이제 그걸 이제 매트랩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XN 신호는 이제 딱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스텝바를 가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이 나오는 이제 그런 신호죠. 그런 신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IDFS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역변환.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다시 이제 주기 신호로 이제 되돌리는 함수죠. 함수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N은 이제 5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엘리싱이 이제 여기서 생기더라는 거죠. 엘리싱이 여기서 원래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서로 이제 겹쳐가지고 사라졌다. 이제 사라진 이제 신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을 이제 10개 해도 이제 약간 열심히 발생하더라. 이제 20개 하니까 이제 거의 없어지더라고. 원래 신호를 그대로 이제 복구를 이제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저 장함수로 해가지고 이제 알렌을 뽑아내면은 이제 원래 신호로 우리가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0을 하니까 이제 완벽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Z 변환을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원할 때 이제 보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거고.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거죠. 이제 요 페이지인데 우리가 이제 비주기 함수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DFT는 이제 FT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제 DFT를 구하는데 요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DFS가 나온다는 거죠. DFS가. 근데 이제 DFS는 요거는 이제 인버스 이제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주기 함수로 되기 때문에 DFT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 주기만 이제 뽑아내는 이제
장함수가 필요하다. 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주기만 뽑아낼 때 그 이제 원래 신호가 그대로 이제 복원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DFS의 이제 그 샘플링 주기를 잘못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에일리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겹쳐 가지고 사라지는 이제 신호가 생기게 된다. 이제 요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에일리싱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이제 한 거죠. 해가지고 사라진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파수 시간 영역에서도 이제 에일리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제 원래 이제 신호보다는 이제 그 두 배 빠르게 두 배 이상 빠르게 이제 그 샘플링을 해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규칙이 있듯이 주파수 영역에서도 이제 원래 신호로 이제 복원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주기 신호로 이렇게 이제 주기 신호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원래 신호하고 서로 겹쳐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신호가 없도록 이제 그 주파수 샘플링도 이제 그 나이키스트 주파수처럼 그 이제 원래 신호로 복원을 했을 때 이제 제대로 이제 복원이 되게끔 그 이제 주파수 샘플링 수를 충분히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제 계속 이제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DTFT에서 이제 그 DTFT를 비주기 신호를 DTFT로 하게 되면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연속 스펙트럼을 주파수 영역에서 샘플링 한다는 거죠. 하면은 이제 DFS라는 게 이제 그 나오는데 DFS를 다시 이제 그 역변환 해가지고 시간 영역으로 돌리면은 주기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주기 신호가 나오는데 주기 신호가 그대로 이제 샘플링이 충분히 이제 돼가지고 주기 신호가 그대로 이제 원래대로 복원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한 주기만 딱 추출해내면은 원래 신호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DFS에서 샘플링 할 때 이제 이제 충분한 어떤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에어리싱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서로 겹쳐가지고 사라지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신호를 제대로 복구를 할 수가 없다.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아마 좀 정리를 일단 하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DFT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뭐 이제 그 컨볼루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FPT의 개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DFT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FT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DFT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DTFT를 이제 그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분석했을 때 그 주파수 영역에서는 연속 함수가 나오는데 걔를 샘플링 한 거다. 샘플링 하게 되면은 이제 그 DFS라는 또 수열이 이제 이 급수가 만들어지는데 걔는 이제 급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시간 영역으로 돌리면은 이제 주기 신호로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기 신호로 이제 되더라도 원래 신호가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한 주기만 그대로 딱 뽑아내면은 이제 원래 신호가 딱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내가 이제 DFS로 이제 샘플링 할 때 그 샘플링 간격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 원래 신호를 이제 깎아먹는 에어리싱이 발생해가지고 원래 신호로 복원을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신호가 만일 10개면은 최소한 이제 10개 이상을 샘플링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나이키스트 이제 그 주파수하고 비슷하게 이제 내가 그 원래 데이터가 이제 100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100개 이상을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원래 신호가 10개면은 10개 이상 해야 되겠죠. 원래 신호가 10개인데 5개만 샘플링 하면은 이제 그 에어리싱이 발생해 가지고 원래 신호를 그 복원을 못할 수가 있다. 요렇게 이제 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에어리싱이 생기는 요거는 그 이제 요 코드가 이제 코드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악토브 옥탑으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매트릭이 없으신 분들은 옥탑을 써서 사용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 이제 DTFT는 이제 연속 함수고 걔를 샘플링 해가지고 DFS를 얻는데 DFS는 급수기 때문에 시간 영역으로 변환하면은 주기 신호가 된다. 근데 이제 이 주기 신호가 내가 한 주기를 이렇게 이제 그 뽑아냈을 때 원래 신호를 복원하면 되는데 내가 DFS 하는 과정에서 샘플링 그 간격을 주파수 간격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에어리싱에 해가지고 원래 신호를 그 복원을 못할 수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다음에 할 이제 DFT에 대한 준비를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